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어떤 한약으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치료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의학에는 한약 처방이 정말 너무너무 많고 그 처방도 개인에 따라서 약재를 추가하고 빼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병, 같은 증상이어도 환자 개인 체질에 따라서 적용하는 처방이 정말 다양하긴 한 편인데요. 오늘은 불안, 공황장애에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유명한 처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의사라면 마치 ABCD처럼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처방이라 뭔가 좀 희소성이 떨어져서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처방들이 괜히 네임드가 된 건 아니라는 게 중론이죠. 귀비탕, 온담탕, 시호가 용골머려탕, 천안보신단, 우황청심원, 가미소요산이 그 유명한 처방들인데요. 우황청심원은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기도 했고 애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험 보느라 두근두근 긴장이 고조될 때, 큰 일로 많이 놀라고 힘들었을 때 어르신들은 정말 많이 이용하시죠. 가슴에 열이 많은 상태가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공황장애 양상이 나타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걸 화병의 범주로 보거든요. 우황, 서각, 황금, 황련, 치자, 연교가 가슴의 열을 강하게 내리는 역할을 하는 찬 성질의 약재거든요.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한 알만 먹어도 빠르게 열을 내려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두근거리던 심장이 차분해지고 불안 초조감이 해소되게 됩니다. 가슴에 열이 잘 누적되는 체질은 주로 소양인이 많은데 그래서 우황청심원은 소양인에게 좀 더 효과를 잘 내는 편이에요. 시험 기간에 너무 긴장을 잘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오히려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타입은 우황청심원을 하나 복용하고 시험을 보면 도움이 꽤 됩니다. 우황청심원의 열을 내려주는 우황, 황금, 황련, 치자, 연교와 비슷하게 불안과 공황을 치료해주지만 직접적으로 열을 내리는 이런 청열약재와는 조금 다르게 부드럽게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약재인 산조인 원지라는 약재도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편안할 때 안, 정신할 때 신자를 써서 안신약이라고 하거든요. 산조인은 대추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는 대추차를 마시라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좀 더 기력을 보강하는 인삼환기, 혈액을 보강하는 당귀, 작약 등이 배합되고 산조인 원지가 들어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처방이 귀비탕이라는 처방이고 좀 더 허약한 타입의 불안장애 환자분께 적용됩니다. 한약 처방의 구성을 보면 황금, 황련, 치자, 산조인, 원지처럼 불안, 공황 상태를 안정시켜주는 주된 역할을 하는 청열, 안신 약재가 있고 이런 약재가 불안과 공황을 해소해주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약은 항상 주인공만 배치하지는 않아요. 주인공 혼자서는 드라마를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연 역할, 그런 약재들을 항상 같이 배치합니다.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혈액과 기가 같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가미소요산, 귀비탕, 천안보신단 등 이런 약에는 체력을 보강해주기 위해 조연으로 혈액을 보강하는 당귀, 작약 같은 약재를 배치하고 귀비탕에는 기운을 보강해주는 인삼, 환기 등의 약재까지 같이 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하게 긴장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낮춰주는 약재뿐만 아니라 기능이 떨어진 부교감신경을 북돋아주는 약재를 같이 배합하여서 치우쳐지지 않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모습이거든요. 주인공만큼 조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의학의 특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한약의 처방 구성법이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핵심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약은 효과를 내는 단일 성분을 추출하거나 아예 합성하여서 사용하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강력한 반면에 그 성분을 옆에서 밸런스 잡아주는 다른 성분을 아예 배제하니까 그만큼 부작용도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마치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유액을 건조한 아편보다 아편에서 단일 성분으로 추출한 몰핀이 훨씬 더 작용이 강하고 그 부작용과 중독성도 더 강한 것처럼요. 한약은 약재 하나하나도 식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다양한 성분들의 조합인 셈인데 약재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대략 10가지 전후의 약재를 한 처방 안에 배합하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효과를 내지 않고 균형 잡힌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불안, 공황 장애 환자분이어도 그 증상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불안과 더불어 만성 피로감,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공황과 더불어 소화기능 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역류성 식도염이나 두통을 가지고 있다든지 살아있는 생물체다 보니까 다양한 측면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결국은 사람도 수많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약은 단일 성분만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강력한 효과를 내지 않는 듯 하지만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면 몸의 불균형한 상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듬어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복용해야 한다는 개념 없이 전반적인 건강을 호전시키는 데에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시간을 들여서 몸의 균형을 맞추었다면 당연히 더 이상 한약이 안 들어가도 단약으로 인한 재발 없이 호전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자, 오늘은 본격 한의학이다 보니까 좀 생소하고 낯선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도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의학, 한의학의 기초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